그녀의 완벽주의가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거라고는 엘리나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이 낳은 천재 건축가 엘리나 밀러. 29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녀는 차가운 이성과 오차없는 계산으로 완벽한 건축물만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 될 커뮤니티 센터 건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낡고 비과학적인 현지의 방식들은 그저 무시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죠. 특히 소수의 한국인들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오래된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비효율적인 감상이라 단정짓고 매몰차게 외면했던 그 목소리 속에 그녀의 완벽한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운명의 씨앗이 숨겨져 있을 줄이야. 그녀가 가볍게 지나쳤던 그 낡은 것 하나가 불러올 거대한 파장을 엘리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데이터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그녀의 세상. 그러나 곧 닥쳐올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평생 지켜온 신념과 처절한 진실 사이에서 속수무책으로 길을 잃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선택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의 오만함을 이토록 흔들었던 걸까요? 최첨단 과학의 정점에 선 그녀가 마주하게 될 믿기 힘든 진실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나 밀러. 독일에서 온 건축가입니다. 이곳 동남아시아의 폐허가 된 땅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된 참혹한 현장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어깨에 놓인 책임감과 제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엘리나 밀러라고요. 제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최첨단 기술, 정확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제 자신감을 뒷받침해 주었죠. 현장은 예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부족한 자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현지 작업자들은 제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일의 진척은 더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작업 방식은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였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는 재난 현장이잖아요. 정해진 예산과 시간 안에 가장 안전하고 기능적인 건물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를 가장 성가시게 했던 건 소수의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현지 한인회 분들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음식을 가져다주고 격려해주는 친절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들이 제 설계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특히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한 분은 거의 매일 찾아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무언가를 설명하려 애썼어요. 옆에 있던 젊은 분이 통역해 주길 자신들의 전통 건축 방식, 그러니까 한옥의 지혜를 조금이라 참고해 보라는 이야기였죠. 기가 막혔습니다. 한옥이요? 물론 아름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짓는 건 현대적인 커뮤니티 센터지 관광객을 위한 민속촌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에 자신들의 전통 방식이 더 강하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백 년 전의 경험이 어떻게 최첨단 구조 역학으로 계산된 제 설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대적인 기술과 검증된 데이터로 가장 안전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라고요. 제 말에 그분들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것을 봤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감정이나 전통이 개입될 문제가 아니니까요. 공사가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자재 수급은 계속 지연됐고 어렵게 구한 자재들은 품질이 기대 이하였어요. 현지 작업자들과의 소통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명확하게 지시해도 결과물은 제 의도와 다르게 나올 때가 많았어요. 밤에는 숙소에 돌아와 머리를 쥐어뜯으며 설계를 수정하고 낮에는 현장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제 완벽주의적인 성격은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아주 미세하지만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건물의 일부 벽면에 실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집안이 더 불안정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현지 작업자들은 뭔가 예전과 다른 땅의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건 역시 비전문가의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저 제 계산을 믿고 보강 작업을 지시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 또다시 한인의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나무 모형 같은 것을 들고 와서 보여주더군요. 지붕과 기둥이 만나는 복잡한 구조였는데 이게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지만 저는 이제 거의 체념 상태였습니다. 또 시작이군. 속으로 생각하며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저에게는 당장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했습니다. 실금이 더 번지지 않게 조치하고 늦어지는 공사 일정을 만회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어르신이 보여준 그 나무 모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정교한 그 구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그런 의심이 스쳤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엘리나 정신 차리자. 이건 수년간의 연구와 경험으로 완성된 최첨단 공법이야. 근거 없는 전통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제 방식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공사 강행군을 지시했고 작업자들을 더 혹독하게 다그쳤습니다. 어떻게든 일정 안에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제 명예,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걸린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제 이성과 과학적 데이터는 여전히 제 설계가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외면했던 그 낡은 것 속에 제 오만한 확신을 뿌리째 뒤흔들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려는 듯 공기마저 축축하고 불길했죠. 그리고 오후가 되었을 때 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진동이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 계산대로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진동은 순식간에 격렬한 흔들림으로 변했습니다. 비명소리, 건물이 뒤틀리는 굉음.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제가 설계한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검토하고 시뮬레이션했던 그 설계가 현실의 자연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부서지다니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가라앉은 자리에는 처참하게 찢겨나간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만이 뒹굴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도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 계산이 틀렸을 리는 없는데. 며칠 동안 저는 제 숙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무너진 건물의 잔해는 마치 제 실패를 적나라하게 전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 사람들의 수군거림, 본국에서의 질책, 그리고 제 이름을 더럽힐 언론 보도들이 눈앞에 선했어요. 평생 쌓아온 명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엔지니어로서의 제 삶도 이 프로젝트도 전부 다요. 깊은 절망감과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 속에서 그저 무력하게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누군가 조용히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늘 저에게 낡은 지혜를 이야기하던 한인의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문을 닫아버리고 싶었지만 어르신의 표정에는 어떤 비난이나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연민과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만이 느껴졌죠. 어르신은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어떤 위로나 조언도 없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제 고통을 함께 나눠주는 듯한 그 모습에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낯선 땅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립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어르신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마을 외곽, 이번 지진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오래된 목조 건물 앞이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제가 설계했던 건물보다 훨씬 약해 보였는데 어떻게 지진을 견뎌냈다는 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르신은 건물 기둥과 지붕이 만나는 부분을 가리키며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처럼 그저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어떻게 분산되고 구조물이 어떻게 유연하게 움직이며 충격을 흡수하는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연의 힘에 순응하며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원리를요. 어르신의 손짓과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설명을 듣고 있자니 이것이 단순히 오래된 방식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 땅의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검증되고 발전해온 또 다른 과학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에서 배운 서구의 건축 이론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더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안에 이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는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예보였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남아있는 구조물조차 그 태풍을 견뎌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도 그건 명백했어요. 이대로라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완전히 사면초가였어요. 제 방식대로 복구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르신이 설명해 주시던 그 낡은 지혜가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연함, 자연과의 조화, 힘의 분산, 혹시 저것이라면? 저 방식이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내 거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제가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 학계의 비난이 불 보듯 뻔했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오만한 자존심을 지키는 대가로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버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낡은 지혜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인의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 말에 어르신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현대적인 설계 지식과 어르신들의 전통적인 지혜를 결합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서로 다른 언어, 다른 개념, 다른 방식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논쟁했습니다. 밤낮 없이 도면과 씨름하고 모형을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했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어르신들의 묵묵한 끈기와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강인함,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이었어요. 제 독일식 정밀함과 그분들의 한국식 근성이 기묘하게 어우러지며 불가능해 보였던 새로운 설계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예고된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숨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고된 태풍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동안 저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저의 공학적 지식과 한인의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 그리고 현지 작업자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하나가 되어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건물의 뼈대를 다시 세우고 보강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긴급하게 공수해온 친환경 신소재는 마치 마법처럼 작업 속도를 높여주었죠.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생존과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우리는 국적도 나이도 방식의 차이도 잊은 채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우가 들이닥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바람소리, 건물을 통째로 집어던질 듯한 빗줄기. 저는 새로 지어진 커뮤니티 센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어르신들, 그리고 현지 주민들과 함께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전에 지진 때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려 만든 이 공간이, 이 지혜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었죠. 밤새 건물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가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것에 제 목숨을 의지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곱씹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밤새 온 마을을 핥히고 간 태풍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지은 커뮤니티 센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약간의 생채기는 있었지만 구조적인 손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어르신도 현지 주민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것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센터는 단순히 튼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르신들의 조언대로 설계된 창가 벽의 구조는 놀랍도록 효율적인 자연 환기를 가능하게 했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꿉꿉한 습기를 빠르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건물 중앙에 배치된 한국식 마당 개념의 공간은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며 아늑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었죠. 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제가 처음 설계했던 차갑고 기능적이기만 했던 건물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센터의 구조적인 안전함보다 오히려 이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정겨움에 더 감사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첨단 기술로도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낯선 동양의 전통 지혜가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 건축계에 큰 주목을 받았어요.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결국 세계적인 건축 시상식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저는 준비된 연설문 대신 제 마음속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잘나서 선 것이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제 지식과 기술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오만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수백 년간 검증된 지혜를 낡은 것이라 무시했고 진심 어린 조언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낡은 지혜였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아는 한국의 건축 철학,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분들의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정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영광은 제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혜와 절망 속에서도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한국인 공동체에 바칩니다. 제 고백의 장내는 잠시 숙연해졌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자존심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홀가분함과 깊은 감사함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이 경험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제가 아는 과학 말고도 시간을 통해 검증된 수많은 형태의 지혜와 과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그 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 사진을 보곤 합니다. 폐허 위에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는 그곳. 그것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증거이자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의 지혜와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오래된 것들 속에 어쩌면 미래를 구할 가장 강력한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열쇠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